등비 수열을 보세요. 71페이지인데 71페이지에 일반항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갈 거야. 뭐 등비 수열은 이제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1승.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해석할 때도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여기는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니까 나누기로 넘어가서 볼 거야. 그럼 A1분의 A는 이제 R이 몇 개 있다? n-1개 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할 때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꼭 여러분들 A1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K번째 항이었다면 N번째 항이랑 K번째 항 나누면 그 사이에는 공비가 몇 개 있어야 돼? n-k개 있어야 돼. 이런 구조를 기억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일반항은 안다고 치고 이거는 하나 적어놓고 시작할 수 있어? 등비수열은 얘도 여전히 n에 관한 함수잖아. 그지? n에 관한 지금 함수인데 n이 어디 갖다 붙어 있어? 지수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지수 함수가 나오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 같은 거는 다 상수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있는 요 R이 n 앞에 있는 뭐냐면 미체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미치 곧 뭐라고 생각해야 돼? 공비라고 생각해야 돼. 미치 곧 공비다. 지수함수의 밑, 이 녀석이 곧 공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정리만 해놓고 시작하자. 그 70페이지에 등비중항. 등비중항은 워낙 더 쉬우니까 3번에 보시면은 등비중항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건 알죠? A하고 X하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이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은 X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A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X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할 때도 등차 중항은 완전히 뭐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 산술 평균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지. 그런 것처럼 등비 중항은 그러면 무슨 평균이랑 기하 평균, 등비 중항은 기하 평균이랑 똑같은 거야. 맞았어? 틀렸어?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등비 중항은 기하 평균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는 적어 놓을까? 이거는 안 된다. 등차 중항을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등비 중항을 기하 평균이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된다 그랬어? x제곱은 ab니까 이거 실제로 x값을 구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뿔마 루트 ab가 가능하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1, x, 4가 있는데 얘네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지? 그러면은 x제곱이 4니까 x가 뿔마이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r이 2, 공비가 2일 때는 1, 2, 4 이렇게 진행되는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서 1, 4의 가운데 해당하는 2는 기하평균이 맞아. 반면 등비수열에서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진동하는 등비수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등비수열의 가운데 항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1하고 4 사이에 있는 기하평균이라고는 볼 수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네. 그래서 여기는 천천히 쉬운 것부터 조금 문제를 풀면서 갈 건데 105번을 보시면 공비가 실수인이라는 말이 있어도 웬만하면 공비는 실수라고 주로 생각하기로 한다. 그지?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이래요. 등비수열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A5는 2배 A3 이렇게 돼 있고 A5랑 A8을 곱하면 음수다 이건데 요거 선생님이 해석하는 대로 한 번만 적어줘.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일단 등비수열이니까 바로 나눌 수 있죠. 그럼 A3분의 A5는 다섯 번째 항, 세 번째 항 몇 칸 차이나? 두 칸. 그러니까 R제곱이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그지? 그럼 실제로 가능한 R값은 원래는 뿔마 루트 2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곱한 녀석의 부호가 음수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곱한 녀석의 부호는 나눈 녀석의 부호랑 똑같아. 잘 모르겠으면 이 녀석을 A5의 완전제곱으로 나누면 부호의 변함이 없어요. 완전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부호를 변화시키지 않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이 녀석은 근데 R세제곱이야. R세제곱의 부호도 나눈 녀석의 부호도 곱한 녀석의 부호를 쫓아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스몰 r이 이제 공비가 음수가 되는 것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우리의 실제 공비는 마이너스 루트 2만 인정하셔야 된다. 공비가 음수인 녀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 원하는 A10을 A5로 나눈 거는 공비가 5개 있는 걸 원하는 거고, 이거 5승하면 되지? 답은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그냥 답 내는 건데 너무 쉽네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쉬우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푸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요거 수능 필기 하나만 해줘야 돼. 자, 우리가 기껏 한 게 이제 등차 수열 하나 해놨는데, 등차 수열에서는 선생님이 관계, 구조, 1차 함수 직선적인 요소, 대칭축 2차 함수적인 요소, 이런 구조 파악하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렸고, 연립하는 거를 극혐한다 그랬는데, 수능까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등비 수열이란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 문제 풀이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등비 수열은 뭐 하는 거라고? 초항이랑 공비를 미친 듯이 노가다 해서라도 연립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수능까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등비 수열 나오면 뭐 하라고? 연립하라고. 연립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예를 들면 107번 이것도 쉽긴 쉬운데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A1 마이너스 A4가 7이래. 그지? 등차 수열이었으면 이렇게 안 풀겠지만 등비 수열은 원래 근본 풀이가 연립이야. 그래서 얘를 A1 묶어버리면은 이게 1 마이너스 얼3승이야. 그게 7이란 얘기지.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 녀석 보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인데 이 녀석도 A1을 이게 끌어 모으면 1 더하기 A2는 A1R, A3는 A1R 제곱. 이 녀석이 14인 걸 알려준 겁니다. 맞죠? 그럼 이걸 보면서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약분 다 되는 거 보여? 지워지고 이것도 약분되는 거 보이죠? 좌변에 뭐만 남아? 1 마이너스 얼만 남는 거야. 그 녀석이 14분의 7이니까 그치? 2분의 1이지. 넘기고 넘기면 실제 공비 R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이거 갖다 다시 집어넣으면 아마 A1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2023년도 최신 수능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3번이잖아. 3번 문제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볼까? 요거 상식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등비 수열 로그 잡으면 무슨 수열 된다 그랬어? 등차 수열 된다 그랬어.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유도해준 적도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유도해볼까? 한 번만 다시 유도해볼게요. 자, 로그 AN 잡을게. 로그 AN. 로그 AN은 AN이 등비 수열이니까 A1 곱하기 R에 n-1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떤 로그를 잡아도 그런데, 자, 얘는 이제 풀어 써보자. 그럼 로그 A1 플러스 로그 R에 n-1승 밖으로 던지면 n-1의 로그 R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미지수는 변수는 n밖에 없다 그랬지. A1이나 R 같은 거는 상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다 숫자란 말이야. 나머지들은 누구만 미지수야? n만 미지수야. 그럼 전개했다고 치면 어찌됐건 n에 관한 몇 차 함수의 꼴? 1차 함수의 꼴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 되는 게 맞다 이거야. 이거 여기저기서 써먹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증명까지는 못해도 좋은데 암기는 해야 돼. 이건 109번에서 써먹는 거고 그건 할 수 있을 거야. 110번을 풀어줘야 될까? (110번) 해줄까? 알았어. 109번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풀어봐. 알았지? 110번은 이거랑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지워버려야 되겠다. 110번은 또 뭐 쓰는 거겠어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겠지?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k 10이구나. 12x 마이너스 k인데 여기서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그러면 실제로 x의 세근은 보통 알파, 베타, 감마로 세팅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등비수열일 때는 등차 수열일 때랑 다르게 어차피 연립을 할 거고 나누기 쓰는 것보다는 그냥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세팅합니다.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거 못 쓰는 문제인 거 알고 있어.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건 알고 있지? 등차 수열에서도 했었잖아. 그지? 이거 쓰는 건 알고 있다고 치고 천천히 해볼게요. 세근의 합에 해당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세근의 합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근끼리의 곱의 합은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3승 r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r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얼마 돼야 돼? 12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구하라는 나중에 써도 되니까 이렇게 쓰고 싶어야 돼. 여기에서 공통인수를 다 묶지 말고 어설프게 AR만 묶어볼게요. 어설프게 AR만 묶어보면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 이 녀석이 12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하고 싶어? 첫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싶지, 위에 거를. 그지? 위에 거로 나누면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쓱 약분이 되니까 A열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물론 식은 여러 개가 존재하기도 하고 여기서 구차하게 A 값이랑 R 값을 구하겠다고 친다면 A 대신에 마이너스 얼분의 4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고 열심히 노가다를 하시면 뭔가 나오긴 할 거야. 그지?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면 구하라 쪽은 K 쪽이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 쪽인데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A3승, R3승이 됩니다. 이게 뭐가 돼야 돼? 이게 K가 돼야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A, R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이게 이거인 걸 알고 있는 거니까 AR의 아이고 감마같이 생겼잖아. AR의 전체의 3승은 마이너스 4의 3승이니까 K다. K는 얼마야? 마이너스 64.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지? 구차하게 A값, R값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나왔다.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되지. 그지? 여기 일부러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요. 그죠? 등비수열 합 SN이지 뭐 SN. SN 공식은 알 거야. 물론 공비가 1일 때에는 상수수열이잖아. 상수수열.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초항만 n번 더하면 되지만 이제 R이 1이 아닌 케이스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이때 SN은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수열 합공식. 그럼 공식이니까 모르면 변태지. R-1분의 초항 A1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지? 자, 몇 차례 했었고 방학 때도 했었어. 이 녀석의 구조는
어차피 SN도 n만 변수야. 나머지 이런 애들 다 그냥 뭐에 불과해? 상수, 숫자들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관찰하는 거야? 그냥 상수라고 관찰하는 거지. 그럼 SN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n이 붙어있는 녀석을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은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아래 n승 마이너스 1, 아래 n승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등비수열의 SN 자체의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혹시 미적분적인 상식이 있다면 얘들아 이건 알지? 등차 수열에서도 일반항이 1차고 합이 2차로 차수가 늘어났던 이유는 AN과 SN 사이의 관계가 미적 관계에 놓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지? 혹시 미적분을 배운 사람이 있다면 잘 모르겠지만 지수함수는 말이야 미분해도 뭐가 되게? 자기 자신이 됩니다.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 돼요. 그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나중에 금방 배울 거 아니야. 아니, 여름방학 때 수투는 그냥 정규반에서 한다고 치고 미적분 한번 듣고 3학년 올라갈 거다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여름방학 때 미적분 할 친구 있지 않을까? 특강은 개설할 거긴 함. 봐봐, n 앞에 있는 미치고 공비라 그랬지. 그지? 근데 지수함수도 아니 등비수열의 합도 바뀌지가 않아. 아래 n제곱은 그대로 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약간의 상수의 보정들이 필요한 것 뿐인 거고 함수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치고 뭐란 얘기야? 공비다. 그리고 그 측면은 일반항과 합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얘기야. 응? 괜찮아? 아니 이거를 몰라도 돼.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생겨 먹었어. 미치고 공비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여기 있는 n, 이게 의미하는 건 뭐라 그랬어? 항의 개수, 그지? 항의 개수다. 요것도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편안하게 SN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냐면 상수를 이렇게 끼고 있는 상태에서 RN승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만 적용을 해보면 그지? 연우가 해보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2의 10승을 계산하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집어넣어야 돼. 그지? 자, 등비수열 합공식에 집어넣어줄게 선생님이. 분모가 1인 건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구조를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2 빼기 1분의 초항이 1이야 곱하기 2의 몇 승? 연우야 몇 승? 11승. 이거 10승이라 그러면 너네들 맨날 틀려오는 거 알지? 학교 시험 볼 때 맨날 틀려와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이거 여기 1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왜? 이거 2의 10승인데 갑자기 여기 11승 오면 선생님 말 안 되죠. 미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 여기에 의미가 뭐야? 항의 개수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n제곱 오는 거는 항상 누구의 개수? 항의 개수. 그지? 그런 측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방학 때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금만 같이 생각해 볼게. 자, 이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랑 똑같은 거야. 거기다 누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 은재야? 뭐가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 밑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AN과 BN을 등비 수열에서도 거의 원터치 수준으로 호환할 수 있어요. 호환. 서로 바꾸다. 호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해볼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응?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관찰은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2에 3n-1승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니 선생님 이거 초항 곱하기 얼의 n-1승의 형태가 아니니까 이걸로 막 바꾸려고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이대로 관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적혀 있으면 n에 관한 지수함수지 등비수열 지수함수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밑이 얼마니? 밑을 2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n 앞에 있는 통째로가 밑이잖아. 이건 지수함수에서도 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밑을 뭐 어떻게 관찰해야 돼? 밑을 8인 것처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SN을 구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해도 되지만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공비가 8이잖아.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인수로. 8에 n승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그지? 근데 여기 초항 얼마야? 여기는 4잖아.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7을 4로 바꿔줘야 되겠지. 앞에다가 7분의 4를 얹으면 그만인 거야. 그지? 이거는 못해도 돼, 정말. 못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만 둬요. 금방 쉬어야 되겠다. 자, SN도 한번 볼게. SN을 그냥 이렇게 하자. 5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 5의 n승 마이너스 1. 그것만 기억해줘. 등비수열에서는 일반항과 SN의 함수가 약간의 보정을 제외하면 완전히 같다. 밑이 완전 항상 똑같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럼 이것도 AN을 바로 쓰려면은 AN은 잠깐만. 밑이 얼마야? 5지. 공비가 얼마야? 5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5의 n-1승 이렇게 받고 시작하면 돼. 그지? 근데 여기 초항이 얼마야? 4잖아. 그지? 그럼 초항 4 이렇게 쓰면 엄청 편안하죠? 그죠? 그래서 AN과 SN을 거의 원터치 수준으로 호환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죠? 이거 112번 문제가 연도가 안 적혀 있긴 한데 이거 수능 문제거든? 그지? 열심히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어. SN이. 그지? 그런 다음에 A의 2001, A의 2003이야. 이거를 제대로 구하겠다고 열심히 AN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1 집어넣고 2003 집어넣고 해도 되지만 봐봐. SN이 이미 2의 n승 마이너스 1이야.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야. 그럼 얘는 확실히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지. 있지. 공비가 얼마야? R은 2인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AN과 SN의 밑이 같아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그러면 얘는 2001번째, 2003번째니까 등비수열 확실하고 몇 칸 차이나? 2칸. 그러니까 R제곱이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멈출 수가 없는데 이 페이지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원래 다음 페이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아, 그래서 111번 이거는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 111번 딱 하나만 풀고 진짜 쉽게. 진짜 제발. 근데 이거는 풀이를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SN이 2의 n-1승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대.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룬다는 얘기는 쓰레기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근본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근본 등비수열을 만들란 얘기야.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SN이 나왔으니까 정석대로 갑니다. 누구로 가? Sn-1 써. 그럼 2의 n-2승 플러스 k야. 요거 여러분들 잘 하잖아. 이제 빠르게 밀어가지고 뺄게요. 그럼 왼쪽은 AN이 확실해. 오른쪽은 K는 날라가고 여기서 이거 빼면은 2의 n-2제곱이지. 산수를 해보면 저렇게 돼. 근데 이거 맞았어? 틀렸어? 이거 언제만 성립하는 거? 이거 n이 2보다 크실 때만 성립하는 거죠.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야 돼? 따로 구해줘야지. 그럼 여기다 1을 박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K가 되겠지. 근데 이 녀석이 근본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녀석의 초항과 여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 집어넣은 거랑 같아야 돼. 맞지? 그러니까 1 플러스 K는 뭐가 돼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은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넘기고 넘기면 K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답이긴 해. 서술형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 요렇게 푸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지? 배운 사람들이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문제에서 2의 n-1제곱 플러스 k가 돼야 돼. 일반항만 구조를 갖추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이 근본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 구조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밑이 얼마야 지금? 2잖아. 그러니까 이게 SN이 무조건 되려면 상수는 모르겠고 일단 무조건 뭐가 보여야 돼? R의 n승 마이너스 1의 구조를 품고 있어야 되지. 그지? 근데 이게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2분의 1이 붙어 있어야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반드시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개한 게 똑같아야 되잖아. 상수 파트를 잘 보면 K값이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졸려하는 것 같은데. 자, 75페이지에 이제 114, 115번 있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냥 등비수열 일반론이기도 하고 방학 때 수준에서도 충분히 다 처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114, 115번 있는데 부터가 거의 이제 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붙어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문제인지 출처들이 붙어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 특히 76페이지랑 77페이지에 있는 116, 117, 118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등차 수열할 때도 경고를 했었던 절대값이 포함된 아이들입니다. 이러면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그냥 풀어주면 너무 노잼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시간을 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115번 요거 하나만 먼저 같이 구경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대놓고 등비수열이라고 적혀 있긴 해. 대놓고 등비수열인데 SN 플러스 3에서 SN을 뺐더니 이게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래.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SN 플러스 3 여기까지 더한 거에서 SN을 빼니까 맨 마지막에 3개가 남을 것 같아. 그럼 요거는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 플러스 AN 플러스 3 이 녀석이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란 얘기야. 그지? 근데 이거 너무 이제 더러우니까 얘를 기초로 잡아서 이 녀석은 여기에서 r 곱한 거고 이 녀석은 여기에서 r 제곱 곱한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a의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이 13 곱하기 3의 n-1제곱인 걸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됐죠? 이거를 쳐다보면 보자마자 R이 얼마게? 3인 게 보여. 왜 R이 3이야, 범수야? 오늘 벌스데이 보이니까. 이 녀석이 13이라고 그렇게 해서 풀면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안 되는지 먼저 이유를 설명해 볼게. 그렇게 상상해서 푸는 사람들은 답은 맞췄을지 모르지만 틀릴 수도 있어. 왠지 알아? 너네들 이거 생각한 거지? 이거 대충 킬각이 보이잖아. 이거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9네. 이러면서 13이네 라고 풀었는데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대로 풀어볼게요. 그럼 R제곱 플러스 R 한 다음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12 꼴빵이니까 가능한 R값이 3하고 마이너스 4도 가능해. 그러니까 3이라고 확정 지을 수? 없어. 왜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9도 13이지만 1 빼기 4 한 다음에 16을 더한 녀석도 13이 나올 수가 있거든. 공비가 음수인 상황도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R을 3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딱 보면 R이 3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채야 돼. 왜 그런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등비수열은 일반항이든 SN이든 뭐가 바뀌지 않아. 밑이 바뀌지 않아. 그지? 누구만 보고 여기 있는 N 앞에 붙어있는 밑 3만 보고 이거는 상수 파트란 말이야. 어떻게든 조절이 가능해. 그지? 이 녀석 때문에 R이 3인 거를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느껴져요? 물론 그래서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13이 나오는 건 맞아. 그래서 약분을 치면 결국 AN 플러스 1이 뭐야? 3의 N-1승이니까 AN은 뭐란 얘기냐면 3의 N-2제곱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는 맞아. 하지만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소울을 담아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지? 느껴지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6, 17, 18번은 그냥 풀지 말고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간 주고 나서 갈 거야. 그러면 또 넘어가 봐. 넘어가 보면은 덩어리 수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또 했던 내용이니까 덩어리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을 했었는데 등비 수열에서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이 정도 내용은 어디에서도 우리 방학 때 했던 과정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라지 A1을 여기서는 스몰 AN들이 등비 수열인 상황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녀석인데 라지 A2는 그 다음 AN 플러스 1부터 A의 2n번째까지야. 근데 이거 등비 수열이니까 묶어낼 수가 있어. 묶어내면은 여러분들 원래 첫 번째 식은 책에 있으니까 과정이 진행된 것만 쓸게. 아래 n승을 꾹 묶어내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 n승이란 얘기는 n항이 더 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이 녀석이 A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 이렇게 분배하면 n 플러스 2번째 항 AN에다 아래 n승을 이렇게 하면은 A의 2n번째 항으로 건너뛰게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럼 라지 A3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 2n승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가 A1부터 쫄쫄쫄쫄 AN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게 결론이었지. 그래서 등비 수열 가지고 같은 개수끼리 묶어나간 새로운 수열 라지 A1, 2, 3 얘네들도 무슨 수열이다? 얘네들도 등비 수열이다. 이게 개념이었어. 맞지? 그럼 요거 가지고 바로 거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119번 119 등비 수열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고 자, SN은 9, S2N은 36. 그랬을 때 S3N을 구해달래. 일단 이 문제 풀 때는 조금 우선 선점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SN이 9잖아, 9. 그럼 여기에서 N값은 미지의 N값이야? 아니면 상수야? 상수란 얘기야. 뭐 5번째 항까지든 10번째 항까지든 여기서 요런 n이 상수라는 요런 이제 상식은 있다고 생각할게. 근데 원래 수열이 등비 수열이니까 얘가 또 등비 수열은 아니지. 그건 S니까. 그지? 하지만 개수가 어때? n개씩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그러면 등차 수열 풀 때랑 문제의 구조가 똑같은 거야. A1부터 점점점 해가지고 AN까지 더한 거는 이건 그냥 9고 그 다음 n개는 AN 플러스 1서부터 쫄쫄쫄 해가지고 A의 2n인데 요거는 그럼 얼마라고 볼 수 있어? 27.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 2n 플러스 1서부터 그 다음 n개 A의 3n까지 요거는 얼마라고 볼 수 있어? 81이라고 관찰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3에는 이거 처음부터까지 꾹 눌러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S3에는 뭐라고 해야 돼?
9 더하기 27 더하기 81. 뭐 해가지고 117인가? 이렇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자, 답은 답이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심화 상황을 얘기를 해보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래 수열 AN에 공비에 해당하는 R은 얼마겠느냐라고요. 일단 여기 있는 N값, 여기서 다루는 N값은 이제 상수라고 치면 원래 수열 AN의 공비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게? 3분의 n분의 1승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R의 n승이 곱해지고 여기서 일로 갈 때 R의 n승을 곱했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여기에서는 일로 갈 때 얼마씩 곱하고 있어? 3씩 곱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의 의미가 뭐야? R의 n승을 의미한단 말이야. n이 상수니까. 그지? 그러니까 원래 수열의 공비의 R은 3의 n분의 1제곱이다. 여기까지 발라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발라낼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확실히 등차 수열은 등비 수열보다 훨씬 가볍거든? 훨씬 가벼운데 한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여기는 등비 수열의 이제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근데 이거 유형 정리는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자, 등비 수열 활용 문제는 우선은 도형의 활용이 있어. 도형의 활용. 어떤 도형이 등비수열의 활용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기에 정리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등차수열이랑 좀 비교를 해야 돼. 자, 이틀밖에 안 지났어. 도형 문제인데 등차수열인 거면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등차수열이라 그랬어? 등차수열은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도형적으로 직선이나 1차 함수 나오면 등차수열, 아니면 평행선이나 동심원 나오면 등간격을 의미한다 그랬지? 간격이 일정한 거, 그거 나와도 등차수열. 근데 등비수열 나왔을 때는 뭐가 나왔을 때면 닮음 나왔을 때야. 닮음이나 거기 나와 있죠? 요거는 밑줄은 쳐놔야 돼. 닮음이나 확대 축소의 상황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등비수열의 도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닮음이야. 그러면은 닮음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도형의 활용 얘기하는 거야, 도형. 도형 파트에서는 닮음을 써야 되고, 닮음을 다루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닮음 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 닮음 비가 곧 뭐다? 공비다. 이 녀석이 곧 공비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자, 닮음 비가 곧 공비다. 이거는 꼭 남겨놨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도형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120번은 도형의 활용인데 딱 봐도 이 세상의 모든 어는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등비수열인 거 알고 그냥 풀면 되는데 유도해줄까? 이 정도는 유도 안 해도 되지. 왜냐면 방학 때 했었거든. 요거 사용하시고. 근데 등비수열 활용 문제가 이런 유형만 있는 건 아니야. 두 번째 유형에는 유형 정리 해놔야 돼. 하가들아. 원리합계라고 있어. 원리합계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나 교과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는 이제 실생활 활용이 있는 거야. 그 실생활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121번 문제에 해당하거든. 자, 121번은 수능 문제인데 요거 풀어줄까? 아니면 풀어볼래? 문제 좀 읽어봐. 문제 좀 읽어봐요. 해줄 테니까.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말은 10년 동안 소비된 석유의 양은 그 이전까지 소비된 전체 석유의 양과 같다.가 밑줄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은 석유 소비 추세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양을 A, 현재 남아있는 석유 매장량, 우리별 지구에 남아있는 석유 매장량을 B라고 할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석유를 더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야. 이거 풀 수 있겠니?
이게 굉장히 한글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현재라고 합시다. 현재는 시간이 0년 지났을 때요. 자, 지금까지는 총 사용된 양이 얼만큼이래? A라고 하고 있죠. 여기 A입니다. 그럼 현재부터 이제 이 남아있는 전체 석유의 양은 얼마래? B라고 하고 있지. 그지? 그러면은, 태초부터,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지? 지구에 남아있는이 아니지. 지구에 원래부터 있었던 전체 석유의 양은 얼만큼이란 얘기야. A 더하기 B란 얘기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하는 얘기를 잘 천천히 쫓아와봐. 이 시간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 자, 현재부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요 10년 사이에 얼만큼을 사용해야 돼? A만큼을 사용해야 돼. 그지? A만큼. 그지?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고, 누적 사용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적 사용량을 한번 잘 떠올려 보면, 현재까지는 A만큼 썼으니까 누적 사용량이 A인데, 0년부터 10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이전까지 사용한 걸 다 사용하니까 A만큼 사용해야 돼. 그럼 10년다가 됐을 때, 그때까지 누적 사용량은 얼마가 돼야 되게? 2A가 돼야 되는 거야. A를 두 번 더하니까. 그지? 자, 잠깐만. 10년 후가 되면 그때가 현재가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 앞으로 10년이면 현재부터 20년 후야. 그지? 그때 요 최근 10년 사이에는 얼만큼을 사용해야 돼? 2A를 사용해야 되지. 10년 후가 누적 사용량이 2A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2A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20년 후가 됐을 때 누적 전체 석유 사용량은 얼마큼 돼야 돼? 4A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느낌이 올까? 자, 20년 후가 됐습니다. 20년 후에는 여러분들도 늙어가고 있을 거예요. 38살? 그지? 그러면 30년이 됐어, 30년. 그럼 요 때는 요 최근 10년 동안에 얼마큼 사용해야 돼? 20년 후에 이때가 현재니까. 현재까지 누적 사용량이 4A잖아. 그러니까 요만큼만에 4A를 사용해야 돼. 그럼 30년까지 사용된 누적 사용량은 8A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지. 그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용하겠지. 여기서 뭐가 느껴지지 않니? 뭐가 느껴져? 뭐가 느껴져? 느껴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 없냐고. 느껴지는 거 없어? 뭐가 느껴지냐고. 등비수열에 뭐가 느껴져? 몇 년마다? 10년마다 몇 배? 근데 10년마다 2배란 얘기야. 자, 이 문제의 핵심을 밝혀내면 10년마다 2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10년마다 2배가 된다가 등비수열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지수로그 함수의 실생활 활용에서 많이 봤지.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중간고사 대비할 때도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에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갖다 박으면 되지. 대가리 들이밀면 되지. 근데 관계식이 안 나와 있는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는 무조건 무슨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반감기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선생님이 필기를 어떻게 시켰냐면 요거의 활용 문제 가로치고 뭐라고 하라 그랬어? 등비수열이라고 하라 그랬어. 이게 진짜야. 그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등비수열은 n에 관한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활용 문제와 등비수열의 실생활 활용 문제는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운다면 등비수열의 실생활 활용 문제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반감기 함수밖에 될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문제만 풀어보자. 그지? X년 후까지 사용된 총 석유의 양을
만약에 내가 fx라고 잡는다면 0년일 때 현재 스코어 지금까지 a만 사용된 거니까 이건 초기 값이 a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 곱하기 10년마다 2배를 해석해냈다면 10년마다 2배를 해석해냈다면 초기 값에서 곱하기 10을 하란 얘기야? 곱하기 2를 하란 얘기인데 여기에 지수에 뭘 얹으면 끝나? 10분의 x를 얹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x년까지 사용을 했더니 지구상에 남아있던 소고유를 다 써버린 거야. 그지? 지구에 원래 얼마큼 있었는데? a 더하기 b만큼 있었죠. 이게 문제 푸는 식이다. 괜찮아요? 이제 풀어볼게요. 양변을 a로 나눠. x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 로그를 취하고 싶죠. 로그 취하고 10을 곱하면 답이란 얘기야. 그래서 x는 로그 10배 로그 2에 1 더하기 a분의 b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랑 똑같은 보기를 찾으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냥 풀기가 좀 난해해 사실. 무슨 비문학 문제도 아니고. 근데 미리 인지하고 있으란 얘기야. 미리 인식하고 있어야 돼. 지수로그 함수는 등비수열이야.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가 반감기 함수라면 등비수열의 실생활 활용 문제도 무슨 식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반감기 함수 식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 저번 시간에 돌아가서 복습을 해버리면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이론.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대칭성 선대칭 이론. 그걸로 간다면 등비수열은 무슨 함수? 지수로그 함수다 라는 인식을 갖고 출발을 하라고. 알았지? 자,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빈 문제를 열심히 좀 채워보고 특히 그 116, 7, 8 거기를 확인해야 돼요. 자, 문제 좀 풀어봤으니까 몇 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113번부터 볼 건데 일단 이거는 상식이야.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할 때도 했었는데 등차 수열 1차식이니까 등차 더하기 등차는 뭐였어? 등차? 등차 빼기 등차는? 등차. 하물며 등차 수열은 1차 함수라서 등차 수열에 등차 수열을 합성해도 등차 수열이었지. 그런 거랑 비슷하게 등비수열은 지수함수란 말이야. 등비수열 곱하면 뭐 나오게? 등비수열 나옵니다. 그죠? 등비수열. 뭐 물론 공비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등비수열의 구조는 유지하고 하고 있을 거란 얘기야. 등비수열은 원래부터 지수함수고 원래부터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역수를 취해도 어때? 등비수열의 구조를 가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뭐 증명도 해줘야 될까? 그럼 예를 들어서라도 잠깐 보여줄까? 잠깐만, 2의 n승 뭐야? 등비수열이야. 그 다음에 3의 n승도 뭐야? 등비수열이야. 곱하면 어떻게 돼? 6의 n승 되는데 이건 등비수열 맞잖아. 그지?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해도 돼. 무슨 얘기냐면 113번을 풀 때 초항은 1이고 공비가 R인 녀석이 있어. 처음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S래.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R-1에 초항이 1이니까 냅두고 R의 n승 마이너스 1. 요 녀석은 S로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야. 관찰을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지? 관찰을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녀석은 뭐냐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그만 쓰자. AN분의 1. 이거를 S로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보란 얘기야. 그럼 얘는 원래 등비 수열이었던 녀석을 역수를 취하고 있거든? 그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겠지. 그지? 그 녀석을 갖다가 더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이렇게 생긴 녀석의 초항 있지? 초항은 뭐겠어? 1이겠지. 그럼 이 녀석의 공비는 뭐겠니? 이 녀석의 공비는 R분의 1일 거다. 이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이게 합으로 표현하기 전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R-1 말고 1-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표현해버리면 1-얼분의 1에 초항은 어차피 1이고, 그지? 1 곱하기 R분의 1의 몇 승? n승. 이렇게, 1 참. 1 곱하기 한 다음에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이거를 S로 좀 표현하는 게 목적인 거거든. 그럼 이거를 예쁘게 표현하려면 항상 분모의 분모를 간단히 하는 거. 이런 게 센스란 말이야. 그래서 숫자 변형을 하려면 분모 분자의 R의 n승을 동시에 곱해버리면 예뻐지는 거야. 그지? 곱해볼게.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분자는 뭐가 돼? R의 n승 마이너스 1로 바꿔. 그지? 근데 분모는 이거 R의 n승을 다 집어넣다간 오히려 더 복잡해져 보이거든? 그러니까 분모의 분모 한 개만 없애면 되니까 이거 다 집어넣지 말고 하나만 집어넣게. 하나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R-1로 바뀌고 남은 것만 여기다 바꿔 써보면 밖에다 써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개만 집어넣었으니까 분모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S지. 그러니까 제대로 답을 쓰면 어떻게 쓰면 돼? R의 n-1승분의 S다.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가장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자, 116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진짜. 이거는 절대값이 나와 있어서 다시 문제를 집어넣긴 했지만 이게 등비수열 아니고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거 세팅은 되어 있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A7이 A6 더하기 A8이래. 근데 등차수열에서 6번째, 8번째 더하면은 등차중앙 때문에 2배 A7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1배 A7이랑 2배 A7이 같다는 얘기는 넘어가면은 이거 A7이 얼마란 얘기야? A7이 0이란 얘기야. 이거를 거의 원터치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이제 6 이상일 때는 sn이랑 tn을 더하면 결국 얘도 합이긴 하지만 그냥 합하든 절대값을 합하든 n에 관한 함수를 두 개나 더했어. 함수를 두 개나 더했는데 이게 84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자, 84란 얘기는 n은 분명히 변수 요소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얘기지. 오른쪽이 84라는 걸 안다면 이게 항상 일정하다 또는 상수값을 가진다 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어. 그지? 자,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 1차 함수를 그렸을 때 잠깐만 근이 7인 건 알겠어. 그치? 그래서 공차가 이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 돼야만 할까? 음수인 녀석이 돼야만 할까?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7번째 항 이후부터는 절대값은 플러스로 더하고 이제 그냥은 마이너스로 음수가 더해지는 거니까 까부셔지니까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은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이 돼야 된다. 요거를 이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만 하냐면 6번째 항까지만 하자. 이 얘기는 S6 더하기 T6인데 T6도 S6야. 그 녀석이 84란 얘기야. 왜냐면 이게 분명하잖아. 7번째 항 앞에는 무조건 양수. 7번째 항 이후만 음수인 게 분명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 S6는 뭐라고 할 수 있어? S6는 42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 녀석을 이용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써놓고 얘기할게. S6는 사실 A, 1, 2, 3, 4, 5, 6까지 다 더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짝수계다 보니까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요. 7번째 항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한 항 더 가. 그럼 S7도 얼마가 돼야 돼? 42가 돼야 되지. 근데 S7은 A1 더하기 점점점 가운데가 A4고 점점점 A7까지 더한 거니까 실제로 이 녀석은 네 번째 항만 7개 있는 거야. 괜찮지? 네 번째 항만 7개 있는 게 40이니까 네 번째 항은 뭐란 얘기야? A4는 6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일반항 구할 수가 있어. 빼버리면은 세 칸이 얼마야? 3D가 마이너스 6이지? 그지? 그러니까 D가 얼마란 생각이야?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러면 이때는 또 이제 선생님은 이렇게 세울래? A에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리고 누구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n-7 이렇게 세우는 게 귀엽지 않아? 그지? 이렇게 세우면 AN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117번도 후딱 하자. 근데 여기는 밑줄 치기 좀 많아. 하나는 등차 수열, 하나는 등비 수열인데 문제에서 A1은 자연수, 그 다음에 이제 D, 공차는 음정수래. 그 다음에 등비 수열 A1, 이것도 자연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도 음의 정수래. 사실 내처럴 넘버에 해당하는 n 같은 녀석이야 무조건 아무 말이 없어도 자연수 세팅인 거지만, 초항이랑 공차나 공비 이런 애들은 굳이 정수나 자연수에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이 자연수 정수라고 미친 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 문제 해결을 어떤 쪽으로 끌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맨날 똑같지? 그치? 부정방정식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놓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식이 나와 있는 거를 좀 써볼게. 복잡하냐 이렇게, 그지? 뭐 시그마 n은 1서부터 5까지 an이랑 bn을 그대로 더하면 27? 시그마 똑같아요. 다섯 번째 항이야 기껏해야 an 플러스 bn은 절대값으로 더하면 67.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서부터 5까지 an도 절대값 bn도 절대값 이렇게 더하면은 뭐 81인가 이렇게 나온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B1이 자연수, 등비 수열부터 먼저 봐. 그럼 얘는 양수부터 시작하는 건데 공비가 음수야. 음의 정수인 건 내비두고. 그럼 초항은 양수인데 두 번째 항은 음수고 세 번째 항은 다시 양수 됐다가 계속 부호가 뿔만뿔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은 무조건, 홀수 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인 거고 짝수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인 거지.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은 얘네들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꾹 눌러가지고 연립하드 빼볼게요. 연립하드 빼보시면은 어차피 A는 다 지워지는 거고 Bn 중에서도 양수인 녀석은 홀수 번째 항인데 걔네들은 알아서 더 지워질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40이 남는데 걔네들은 누구랑 누구야? 짝수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밖에 없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 몇 배? 마이너스 2배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만 더한 녀석이 40이다. 67에서 27 뺀 거.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받아들였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눌 거고 여기는 어떻게 관찰할 거냐면은 B2에다가 1 플러스 R제곱만 남는 거야. 왜? 등비수열 나오면 연립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0인데 근데 부정방정식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적절히 생각하면은 B2는 당연히 뭐였으니까 음수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0 곱하기 1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이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 천천히 생각해 볼게. 뭐가 되냐면 천천히 절삭해. 마이너스 10 곱하기 2 요건 가능해, 불가능해? 괜찮아요. 이 상황 자체는 괜찮아요. 상황 자체는. 그럼 R제곱이 이제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4도 되는데 이게 4가 돼버리면 1 곱하기 R제곱이 4니까 R값이 음의 정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되는 게 몇 개 없어. 마이너스 4 곱하기 5 요건 가능하다. 왜냐면은 1 더하기 R제곱이 5니까 R제곱이 4거든. 이거 되고 또 되는 게 뭐가 있냐면 10 될 것 같아. 10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요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가 세 가지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선생님은 이미 한번 풀어봤으니까 안 되는 상황을 먼저 알려줄게요. 안 되는 상황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야. B2가 마이너스 10이고 그러면 R제곱 플러스 1이 2니까 R제곱은 1인데 그럼 R이 뿔마 1 중에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제 B1 자체는 이제 10인 거지. 그래서 등비 수열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얘네들을 다섯 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은 10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0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Bn을 그냥 더한 게 얼마겠어? 10만 남는 거지. 그럼 그것도 빼세요. 그것도 빼면은 이제 등차 수열만 남아있게 되는데
등차 수열만 AN을 이거 다 더하면은 이제 10을 빼는 거니까 17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A1, 2, 3, 4, 5는 사실 A3만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지. 그럼 얘를 갖다 5로 나누면 이렇게 할까? 그냥 5배 A3가 17인 거야. 그럼 A3가 5분의 17이 나와야 되거든?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1번 상황이 막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상황은 버리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 먼저 할게. 요거 세 번째로 보이는 거를 2번이라고 할 거야. 그럼 이제 B2가 마이너스 2인 거고, 이게 지금 1 플러스 R제곱이 10이 되려면 실제로 공비R은 마3이 되는 거거든? 뿔3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때는 B1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돼야 돼. 그지? 가능해, 불가능해? 벌써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 이것도 막혔어요. 그럼 우리한테 남아있는 유일한 상황은 누가 답이야? 이 상황이 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인 상황이야. 세 번째 상황이 답이고, B2는 마사란 얘기고, 공비 R은 1 플러스 R제곱이 5니까 R제곱이 4야. 그럼 R은 뿔마 2 중에 음의 정수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란 얘기지. 그치? 그럼 이때 B1은 얼마란 얘기냐면 플러스 2란 얘기야. 그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AN 쪽으로 바꿔서 털어내야 되는 거지. A1 쪽으로 바꿔서 털어내는 거야. 천천히 해봐. 그러면 B1, 2, 3, 4, 5를 더하려면은 2 빼기 4 더하기 8 빼기 16 더하기 30이야. 그지? 그럼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니까 10을 빼면 되겠네. 2N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2N2. 그지? 그래서 요쪽 파트가 20이란 얘기지. 요쪽 BN 쪽 더한 게 20이야. 그지? 그럼 그걸 넘어가면은 뭐가 남냐면 시그마 빨간색으로 갈까 이제? 시그마 N은 1서부터 등차 수열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얼마란 얘기야? 넘어가니까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이건 여전히 A3만 몇 개 있는 거야? 가운데양 A3만 5개 있는 거지. 그게 5란 얘기니까 얘는 A3가 얼마임을 알려줘? 1임을 알려줘. 그지? 그래서 요까지 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절로 넘어가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A3가 1인데 공비가 음의 정수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지? 어디서부터 확실히 음수인 거야? A1, 2, 3까지는 확실히 양수인데 등차 수열이잖아. 이제 A4 이후서부터는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A3가 마지막 자연수, 그지? 마지막 양의 자연수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A4부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연립할 때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뺄 때 여기를 갖다 조져서 빼버리면, 그지? 절대값 BN 쪽은 다 날아가고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14가 남는데 그 14의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자연수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날아가고 네 번째 양, 다섯 번째 양만 어떻게? 두 번 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A4 더하기 A5가 이게 14다. 이거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4 더하기 A5는 이제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잖아. A3가 1인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마치를 만들 수가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2 되면 되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세 칸씩 작아지면서 등차 수열로 저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AN이 나왔지? AN 나왔으니까 그냥 AN, BN 잡아내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맡깁시다. 자, 그럼 118번 하나만 더 풀면 일단 내용은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118번은 문제를 풀기 전에 요 상식부터 오른쪽에 하나 적어놓고 시작하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이 문제가 딱 규칙이 잡혀있는 수열이 아니어가지고 118번은 좀 난해하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잠깐만. 구조만 좀 보고 가면 117번 방금 이거 푼 거 있지.
이거 수능 몇 번이야? 29번이야. 그지? 근데 선생님이 30번 같은 게 항상 킬러 문제잖아. 근데 1등급 받는 친구들도 30번 틀린다 그랬지. 그 앞에 게 항상 더 중요한 거야. 그치? 29번을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거지. 30번은 틀려도 좋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봐봐. 118번은 수능 몇 번이야 지금? 21번이지. 그지? 근데 몇 번까지 있어? 22번까지 있잖아. 선택 과목 전까지. 에이,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22번은 킬러 문제야. 틀려도 돼. 근데 21번은 맞춰야 되는 준킬러니까 이거 맞춰야지 뭐가 된다고?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근데 118번도 이제 상식이 필요한데 이 상식은 하나 알아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많이 쓰여. 언제 벌써 했냐면 우리 확통할 때 중간고사 준비할 때 모스부호 같은 거 했었거든. 모스부호 했던 거 기억나니? 중복순열? 혹은 또는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식이 있어야 돼요. 2의 1승, 2승, 2의 3승 해가지고 2의 n승까지 더한 거 있잖아. 그지? 이걸 계산을 한다고 칠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뭐 분모는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1이지 그냥. 그럼 초항은 2에다가 2의 n승 마이너스 1 이걸 이제 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게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가 돼요. 신기한 점은 뭐냐면 이거보다 2의 n 플러스 1승이 항상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2의 n 플러스 1승이 항상 더 크잖아. 상식 중에 하나라고. 무슨 얘기냐면 공비가 2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등비수열에 얘가 왼쪽이 SN인데 SN보다 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야. AN 플러스 그 다음 항 한 개가 그 앞전까지 다 더해봤자 이 마지막 그 바로 뒤에 탕 한 개를 못 이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상식은 있다는 거지. 이런 숫자적인 마인드 이거 구경한 적이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이제 118번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고 편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서 절대값 A1은 2라고 알려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절대값 AN 플러스 1은 2배의 절대값 AN이다. 그지? 아, 절대값 좀 띄워버리고 싶은데 좀 열이 받긴 해. 근데 그래도 그냥 절대값이 있는 채로 하나의 수열로 받아들여 버리자. 그러면 절대값 된 녀석은 초항이 2란 얘기고 절대값 있는 녀석들은 n번째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 넘어갈 때 숫자 2만 곱하면 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란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AN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누구는 절대값 AN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맞지? 절대값 A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확실하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 A는 그냥 2의 n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걔네들을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상식에 해당하는 1번 과정으로 갑시다.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2의 9승까지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10승을 딱 한 번 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어딨냐고? 여기 있지. 이거 마이너스 2 차이 난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는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아이는 이제 원하는 놈이죠. 원하는 녀석은 시그마 n은 1서부터 10까지 AN을 그냥 더한 녀석이거든. 이게 마이너스 14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 14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직 부호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2의 제곱, 2의 3승, 2의 9승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10승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의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1로 가려면 얼만큼 차이가 나지? 마이너스 11을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12를 만들려면 몇 명이 배신을 때려야 돼? 6만큼을 배신 때리면 되겠지. 6만큼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면, 그지? 손해를 두 번 보니까 마이너스 12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6에 해당하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 그치. 맨 앞에 두 명이지. 그래서 이 A에는 어떻게 생긴 녀석일 수밖에 없냐면 운명적으로 초항은 마이너스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하고 세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은 계속 양수인데 열 번째 항은 음수인. 이거 말고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만들어 볼래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각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 이게 A9, 이게 A10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열 번째 항 걔네들만 음수고 예쁜 규칙은 없는 거야. 이 녀석은 절대값만 규칙이 있는 거거든. 좀 더럽긴 함. 이거 의심이 들면은 이거 말고 다른 애를 한번 써보거나 찾아보세요. 이거밖에 답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한다면 아무리 개아무리 더해도 그 다음 항 하나를 못 이기거든. 숫자의 구성을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랑 이거랑 뭐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잖아요 지금. 뭐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마이너스 14를 만들어야 되잖아. 항 10개를 더해서. 그러니까 절대값은 알고 있지. 그 A 1, 2, 3, 4, 5의 절대값은 알고 있어. 2, 4, 8, 16 이렇게 나간 라인들을 알고 있지. 걔네들을 부호만 뿔마뿔마를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4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음수고 열 번째가 음수고 나머지는 양수인 거. 근데 왜 이거밖에 없는지를 너희가 고민을 해보란 얘기야. 근데 왜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의 수학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긴 해. 그리고 약간 랜덤하게 찾는 거긴 해. 문제가 이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야. 규칙이 딱 예쁘게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응? 생각해봐 더. 아무튼 고생했어요. 등비 수열은 여기까지.